네, 오늘 장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시장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방금 전에 시황 때도 그랬지만 네. 개인이 아무리 사도 외국인 기관이 워낙에 팔아대니까 어제 시장이 많이 좀 밀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는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가 근래 들어서 매도가 많이 집중이 좀 됐죠. 그러네요. 예. 네. 현재 여전히 악재 자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진행보다는 현재는 보니까 후유증 같아요. 그냥 그로 인한 네네.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을 앞두고 약간 완화적인 스탠스지만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네. 유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곡물가의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하향이 크니까 또 인플레이션이죠. 예, 그런 어떤 불운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게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걱정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영향이 어제 국내 증시에도 반영이 좀 됐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중심의 매도 물량이 어제 급증을 했다. 맞아요.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에서 거의 한 1조 2천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고요. 네,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도 코스피 시장에서만 거의 1조 원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2조 원이 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중에 거의 7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거든요. 환율도 높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좀 특징이, 네.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어제 외국인 선물 매도 물량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네. 어제 장중에 3시 정도 외국인 선물이 거의 7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는데 어제 장 막판 3, 40분을 남겨놓고 선물 매도 물량을 다 회수를 했어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맨 아래 이게 보라색 자체가 선물 외국인 매도인데 보시면 1시 정도에 거의 7천억 정도 매도였거든요. 거의 6천 900억 정도. 근데 종가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거의 1,000억대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다 걷어들였는데. 그럼 충격이 가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글쎄 겁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오늘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외국인 수급인데. 극단적이네요. 조금. 그렇죠. 네. 그래서 현물 매도는 유지가 좀 됐지만은 네. 선물 매도 부분만큼은 어제 장 막판 근처에 1시간 정도도 채 안 남겨놓고 그렇군요. 장중 내내 그 7천억 정도 매도 물량 자체를 거의 다 매도 규모 자체를 다 걷어들였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 내일 모레가 이제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을 좀 봐야 되는데 외국인 현재 선물 매도 포지션이 앞서 이제 7천억 정도 매도할 때는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한 4조 원 가까이가 됐는데 네. 다시 걷어들이게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가장 많았을 때가 5조 5천억 정도까지 매도했다가 시장이 약간 반전 나오면서 3조 원대까지 줄였다가 다시 현재 4천억이니까 어제 선물로 봐서는 어제 투자가들 많이 걷어들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는데 또 간밤에 나스닥 시장 중심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 어떻게 반응이 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밀린 게 아니죠. 그렇죠. 거의 2%대 후반, 대만이 3.2%, 홍콩 항생지수가 3%대, 일본도 거의 3%대. 그러네요. 중국 상해 종합주가에서 20% 빠졌는데 어제 우리나라 증시 많이 빠졌지만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하락률이 2%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선방한 거죠.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 자체가 요즘 들어서는 해외 증시의 미국 시장이라든가 아시아 증시의 변동성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선전한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많이 밀려서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 시장이 먼저 이제 1월 27일 정도 전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로 인해서 한번 얻어맞았고. 그랬죠. 그대로 빠르게 반등 나온 그런 학습 효과도. 왜냐면 그때 이제 급한 물량들이 많이 정리가 좀 됐죠. 그렇죠. 개인 투자가들의 신용 물량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철강 금속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네, 민감주 쪽. 그래서 그다음에 상사 주식들 LX 인터내셔널이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대체 특징 자체가 러시아발 경제 제재로 인한 수혜주라고 좀 봐야 되겠죠. 원자재 종목 쪽 중심 상승했고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어제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여전히 흐름이 안 좋았다. 요즘 시장의 특징이 제가 3주 전부터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안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중형주보다는 소형주 강세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전히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을 안 사두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에 부진했고 어제 코스닥 시장도 흐름이 좀 안 좋았는데 코스닥 시장도 전체적으로
일부 곡물 가격 강세와 관련된 수혜주 중심의 에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을 제외를 하고는 전반적으로 네. 코스닥 시장도 부진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상승 종목 특징 종목 한 두세 종목만 좀 본다면 네. 대부분 다 관련 종목들이 그런 어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반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죠. 예, 그렇죠. 예, 삼성 엔지니어링도 유가 강세 수혜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가가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중동 쪽에 대한 수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는 거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중동 쪽에 유가도 작년도 상당히 강세였고 올해도 지금 연초부터 강세인데 해외 쪽에 수주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좋은 소식 들려온 것 같지는 않아요. 중동이 돈이 많은데 왜 안 올까요? 네, 그래서 유가 따로 국내 수주 기대감만 있지 아직은 없다.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는 실제 꾸준히 좀 좋아지고 있어서 봐야 될 거.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어제 LX 인터내셔널과 함께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 회사도 상사회사 중에서 이제 미얀마 쪽에서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든가 LX 인터내셔널 상사 주식들은 여전히 주가 자체는 밸류 자체는 쌉니다. 그렇군요. 직전 고점에 대한 시점 고점이 24,500원이기도 상승률은 크지는 않지만은 25,000원 정도까지 상승률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기계업종도 현대건설기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DY 파워 같은 경우도 나쁘지가 않았는데 어제 움직였던 자체가 이것도 아무래도 최근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비철금속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다 보게 되면 굴삭기 자체가 광산 개발 쪽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중장기 수입에 대한 증가도 있고 또 아무래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 끝나면 향후에 복구에 대한 기대감, 현대 건설기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인데 왜냐하면 러시아 쪽에 현대 건설기계가 기계도 수출하는데 현재 수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양회는 어때요? 양회 같은 경우는 양회에 대한 그렇죠. 양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최근에 중국의 양해가 현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미리 좀 발표를 했는데 5.5. 예상보다 약간 성장률 목표치를 높였지 않습니까? 5.5% 정도.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 자체가 2개월 전석 지금 생산자라도 소비자 물가 지표 자체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미국은 긴축이지만은 중국은 확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양해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별로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안정을 찾는다 한다면 충분히 양해에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 기계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과 관련된 종목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좀 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같이 봐야 됩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여전히 주가 자체가 작년 4분기 실적 자체는 안 좋게 나왔지만은 주가 자체가 쌉니다.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함께 DY 파워도 어제 흐름 자체가 괜찮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좀 보도록 할 건데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도 주목을 받았던 것 자체가 곡물가의 강세 수혜주들이거든요. 셈표가 대표적으로 셈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어제 심성홀딩스라는 회사도 어제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두 개 회사 셈표도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같은 관점으로 두 종목이 이제 간장류 쪽입니다. 그렇죠. 간장류의 주 원료가 대두거든요. 콩은 대부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고 러시아도 수출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합니다. 어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을 못하게 하는 허가제를 발표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기대감 자체가 어제 관련 종목들 부각이 좀 되면서 이른바 비료 관련 종목들 남해학이라든가 그다음에 효성 OMB라든가 그다음에 아시아 종묘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다 이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것 자체 가지고 나온 이 자체가 셈표도 급등했는데 이들 종목이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라 수혜주는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일단 피해주거든요. 셈표 같은 경우도 작년 연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발표했거든요. 2020년도 대비 영업이익이 반토막입니다. 이게 실적을 발표하면 실적이 안 좋으면 왜 실적이 안 좋았는지를 사유를 간단하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은 자체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분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다. 안 좋은 거네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게 되면 당연히 올해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은행협정의 특징 자체가 지금 환율이 지금 제가 언급 안 했지만 어제 급등했지 않습니까? 원달 환율이 급등하게 되게 되면 곡물 가격 수입에 따라 가지고 또 한 차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30원이네요. 그래서 이들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인 기술적인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셈표 같은 주가 오르는 자체가 밸류 자체가 주가 비싸지가 않습니다. PER 기준에서 9배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여타
그래서 곡물 가격 관련 수혜주로 움직였던 뭐 비료라든가 최근에 보니까 밀가루 관련 것도 움직임이 전개됐던 것 같은데 단기적인 모멘텀 측면에서 짧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 종목의 다수였고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주 중심으로 해서 네. 제한적인 종목 장세가 전개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장 전략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도 오늘 리밸런싱, 오늘 종가의 리밸런싱 물량으로 이 러시아 MSCI 이거 리밸런싱으로 7,300억에서 9,100억 정도 유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 좀 녹여가지고 전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뭐 그 얘기 뭐 하고 계시는데 네. 일단은 러시아가 퇴출됨에 따라 가지고 네. 우리나라가 비중을 따지면 지금 12.2 정도 되는데 MSCI에 좀 더 늘겠죠. 12.4%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일부에서는 4천억에서 많게는 뭐 8천억 정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조는 안 되는구나. 패시브 펀드 자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영향 자체는 거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천억, 8천억 들어온다 한다 하더라도 왜냐면 어제 외국 투자가들이 현물에서 지금 1조를 팔았는데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요인으로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현재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일단 전쟁에 대한 진행 과정은 이제 우리 속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해양의 이제 관건 자체가 지금 나토가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러시아와 전면전을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러시아가 핵 가지고 약간 위협을 하고 있는 쪽이니까 군사 쪽보다는 그럼 협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나서지 않는 한 현재 시장이 추가적으로 악재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협상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오늘 뭐 간밤에서는 3차 회담 자체도 별다른 없어요. 뭐 영향이 없었지 않습니까?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끝나서 그래서 아마 나스닥 시장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별다른 협상이 없다 보니까 오늘 나스닥 시장도 어제 장중에 나스닥 시장이 거의 2% 정도 하락한 상태를 보고 우리 시장 끝났거든요. 근데 나스닥 시장이 3.6%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추가적으로 오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시장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 지금 12,800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전쟁이 발발할 때 저점이 12,587이었습니다. 한 200포인트 정도 좀 여유가 남았네요. 있는 상태인데 여기 저점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 다우지수도 한 200포인트 정도 아직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간밤에 저점이나 지지는 충분히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단기 이익이 다시 지금 93 정도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한다면 지난번에 그 반등이 나왔던 그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 선에서 지지가 된다 한다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태가 장중 저점이 2,590이었거든요. 2,600포인트 지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가 2,600 지금 50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정도에 하락한다 한다면 거의 저점이 2,600포인트 초반대에서는 하방이 좀 지지가 된다. 그렇게 좀 봐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 그 대통령 선거가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목요일날 겹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선물 시장을 3월 올해 들어 선물 외국인 매도 포지션을 찾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선물 매도 포지션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목요일 정도까지는 지수를 끌어올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뭐 생각이 본다 한다면 선거와 관련된 시장의 영향 자체는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은 제가 3월 중순부터 시장이 좀 반전이 좀 나올 거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주 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특히 연준의 통화정책 자체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 주 정도의 시장에 반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그때까지 조금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매수기를 늦추시고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팔 이유는 없다. 한 다음 주 정도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약간 엉덩이 무거워야겠네요. 하여튼 시장 자체가 지금 원자력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도 급등하고 어제 뭐 니켈 가격도 뭐 폭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일단은 현재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인플레이션 간의 수혜주 중심의 어떤 제한적인 종목별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주 계속 그렇네요. 봐야 될까. 그래서 관련 수혜주 쪽에서는 철강하고 철강주가 가장 업종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해서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니켈 가격이 어제 67% 급등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어제 특징장 종목에서 현대 BNG 스틸을 가지고 나왔다 언급을 안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현대 BNG 스틸을 추천해 드렸었죠. 니켈 관련이죠. 니켈 관련. 어제 니켈 가격이 67%도 현대 BNG 스틸 오늘 급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차트 좀 보고 계시는데 약간 보유하고 계시는 말씀 좀 드리면
아마 오늘 뭐 제가 보기 거의 그 7, 8%, 10% 급등이 나올 것 같은데 목표 주가 21,000원 잡아드렸거든요. 네. 그만큼 니켈 가격이 67% 올라간다.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1, 2% 올라가는 거는 봤었어도 이렇게 67%씩 올라가 두 자릿대는 처음 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원자재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그러니까요. 시장에 좀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 에너지 관련 종목. 그렇죠. 예. 관련 쪽이 지금 상황에서. 그런 쪽이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선 이슈의 공통적인 네.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예. 건설 쪽이 되지 않겠는가. 네, 맞아요. 예. 그나마 주택공급 확대 정책인 게 건설기계, 네. 건자재.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니켈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자료가 그런 경우 올라가니까. 오늘 같은 예. 경우는 뭐죠? 니켈 인산팀 네. 배터리가 NF 배터리 관련해서 네네네. 그 관련도 종목들 니켈이 안 들어가는 네. 그런 쪽에 2차전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자율주행, 그다음에 제한적인 신재생에너지 쪽에 제한적인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BNG 스틸도 니켈 때문에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목표가 도달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오늘 좀 바쁘세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덴티움이어서 2월 3일 날 추천해 주셨는데 37% 수익 났고요.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대표적인 또 상사 기업 중에서 선택해 주신 건데 2월 15일 날 추천하셨는데 26%의 수익이 났습니다. 세게 수익이 났는데 이 두 종목 어떻게 할까요? 예, 먼저 덴티움입니다. 이거 이제 실적주로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네. 매출액도 급증했고, 그 다음에 작년 4분기죠.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177억 정도 됐는데 270억 나왔으니까 60% 증가했거든요. 셉니다. 대부분 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쪽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망 자체가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장 없네요. 일단은 그 밸류로 따지면 올해 전망치가 주당 EPS가 지금 추정치가 6,600원이거든요. 현재 네. 주가는 PER 10배 약간 넘은 수준입니다. 일단 의료기기 시장,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PER 최소한 14배까지 가야 되거든요. 14배 정도 가격이 9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목표 주가는 9만 원 정도까지는 차트 본다 하더라도 9만 원이 지금 고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92,000원 이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다만 그래야지 단기적 적정 주가군요. 급등이 나왔으니까 네.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9만 원까지 가져가시고 시적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매수를 염두에 두신 분들 68,500원 정도에서 매수기를 잡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이요? LX 인터내셔널도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본다 한다면 러시아발 수혜주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사의 실적 자체는 물류 부분이거든요. 네. 예산은 제가 뭐 밸류를 가지고 언급했던 주식이 실적도 무난하게 나왔다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 배당이 주당 2,800원이 됐으니까 네. 현재가 기준에도 배당 수익률 107%대입니다. 올해 실적도 작년도 이상의 수익이 나올 거란 전망이니까 현재 주가 수치는 PER 기준에서 4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증권사 목표 주가도 뭐 48,000원 이상을 잡아놓고 있어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예. 작년 10월 달에 고점인 36,000원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아마 저항을 좀 받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기간 수급이 좋거든요. 이것도 그렇군요. 매수를 염두에 두신 분들은 31,800원 정도가 추가 매수가 될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36,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봤습니다. 수익률이 한 두 자릿대씩 팡팡 나오네요. 종목 잘 고르면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관심 좀 넘어갈 텐데요. 어느 쪽에서 좀 찾아볼까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무난하고 지금 업황이 괜찮은 쪽이 제가 보기에는 철강업종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철강업종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동국제약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대한제강을 자주 언급해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종목 한 점 골라보고 싶은데 아, 먼저 그렇군요. 철강 업황이 현재 어떠냐? 현재 글로벌 철강 공급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이것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 중국이고 그 다음에 철강 수출국이 러시아입니다. 세계 2위거든요. 크네요. 수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가 수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여기다 우크라이나도 세계 네. 9위의 수출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네. 못할 거고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철강 수요 자체가 타이트하고 여기다가 중국의 양해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치가 상향 조정이 좀 되면서 예. 중국의 철강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상당히 괜찮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US 스틸 철강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US 스틸이 어제 장중에 한 7%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밀렸거든요. 종가는 그래도 7% 올라갔네요. 종가는 예. 약간 약보합 정도에서 끝났는데 예. 현재 31달러 정도 좀 되는데 그 신고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일봉이죠, 이게. 예, 일봉입니다. 네. 일봉이었어요. 예, 최근 신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3대 뉴코라든가 그다음에 스틸 다이나믹스라든가 관련 종목도 또 다 신고가예요. 근데 올라갔더라고요. 우리나라 철강주들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부진하다 봐야 될 것 같고. 네. 여러분 철강업종의 밸류가 어떠냐?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최근에 철강업종이 그런 영향권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시 약세 국면 쪽에서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3%대, 그 다음에 동국제강, 대한제강 11%대, 두 자릿대. 그 다음에 세아제강이 20% 정도 올랐는데, 이게 시장의 특징이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포스코하고 현대해체를 주가 못 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시장을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을 얘기하거든요. 항상 말씀하시죠. 밸류로 보시게 되게 되면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 주가가 싸요. 그러네요. 뭐 움직이 정해두면 근데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그렇죠. 대한제강이라든가 한국철강이라든가 세아제강에 비해서. 근데 이유 자체가 수급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과거로 따지면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 종목보다 대형주가 밸류를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 자체가 수급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그래서 제가 현재 수급의 여건이 수급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이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보시면 철강 회사들이 작년도 실적 좋아서 뭐 별로 싸지만 올해 실적은 대체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실적은 작년보에 비해서 올해는 약할 거라는 전망인데 그래도 PER이 지금 올해도 지금 4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여전히 때문에 낮아요. 상당히 정말 저평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중에서 관심은 세아제강입니다. 등락률이 가장 높네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아제강을 보시게 되면 작년도 PR 중에서 유일하게 올해 대비해서 낮은 종목이 세아제강입니다. 그 이유 자체는 철강업장이 작년도 실적 피크를 쳤는데 대부분은 작년보다 올해 낮은데 세아제강은 작년도보다 올해 더 좋다는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인데 그다음에 이제 부분은 요즘 시장 자체가 모멘텀이니까 세아제강은 어떤 회사냐? 이게 철강업종 중에서 괜찮은 쪽이 봉현강 쪽입니다. 철근과 관련된 이게 관심은 업종 내에서 제가 앞서 동국제강하고 대한제강이고요. 다음은 제가 동국제강, 대한제강 추천해드렸는데 아마 대한제강 거의 목표 주가 왔을 거야 아마 있어요. 동국제강도 아마 추천이 아마 15% 20% 정도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리뷰 한번 해주세요.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게 그동안 추천하지 않았던 세아제강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실적도 괜찮고 모멘텀도 괜찮고 밸류에이션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모멘텀 자체는 지금 국제유가 상승이니까 이 회사가 유전간 회사입니다. 미국 쪽에다 출입 비중이 거의 40~50%예요. 이게 지금 유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간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기름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해외 쪽에 해양 플랜트 쪽에서 기름을 채취해가지고 파이프로 온다든가 그다음에 세일가스가 하장 진행이 된다면 유전간을 통해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역 확장법이 232조 때문에 회사가 수출 쿼터제를 제한을 받고 있는 쪽인데 최근에 미국의 철강 경기가 좋다 보니까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는 무역 확장법을 완화시켰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해제를 하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국내 쪽에도 완화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이게 만약에 전개된다면 회사 주가는 상당 폭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회사가 해약 풍력 하부 구조물자라든가 LNG 터미널 쪽에 진출해 있는데 이건 하반기 때 수주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실적 전망치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에 영업이익 1,319억 나왔거든요. 배당금은 3,500억 정도 작년 연말 기준 배당 수준이 한 30%가 넘고요. 배당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뭐 올해 실적 기준에서 PR이 3배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싼데 차트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주가가 좀 앞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오늘 뭐 당연히 빠질 거니까 아마 11만 6천 원 아래에서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 따라가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매수하시고 일단 목표 주가는 14만 8천 원, 선절 가격은 9만 8천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 회사 중에서 세아제강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